안녕하세요. 눈이 내리는 밤, 성우 이지안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거웠던 짐들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천천히 눈을 감아 보세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된 시간, 강원도 깊은 산속, 영월이라는 고을에 흐르던 강물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이었습니다. 아직 17살도 채 되지 않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어린 왕이었지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도 그 강물 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1441년 여름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 경복궁 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훗날 문종이 될 왕세자였고, 조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군주라 불리던 세종대왕이었지요. 세자빈 권씨는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이를 각별히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글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밤이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셨다지요. 아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8살이 되던 해 조선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할아버지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뜬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문종도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문종은 병을 앓으면서도 한 가지 걱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이 어린 아들이 홀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래서 그는 조선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을 불러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두 이름을 되뇌며 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1452년 봄이었습니다. 아이는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이었지요. 그날 면류관을 처음 쓰던 그 아이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왕관을 쓴 채 텅 빈 옥좌에 홀로 앉아있던 어린 왕의 눈빛은 궁궐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복사꽃이 지고 궁담 너머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어딘지 모르게 고요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쓸쓸한 고요함이었지요. 궁궐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었지요. 그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무예와 학문 모두에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마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능력을 경탄했고 어떤 이는 그의 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가 왕좌에 오른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흘렀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만 그의 발걸음이 점점 더 왕실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 밝은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린 단종에게는 든든한 버팀목들이 있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아버지 문종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어린 왕을 보필했습니다. 그들은 조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며 어린 왕이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었지요. 김종서는 특히 깊은 충심을 지닌 노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북방 여진족과 싸우며 조선의 국경을 지켜낸 장군이었던 그는 이제 육족거리에 앉아 나라의 살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리빨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종이 왕이 된 지 1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궁궐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파루 소리가 들려오면 야경꾼들이 한성 골목을 돌았고 궁궐 안 깊숙한 곳에서는 촛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그 촛불 아래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궁궐에서 13살의 왕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가을이 되면 은행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경복궁 지붕 위에 눈이 쌓였습니다. 어린 왕은 때로 그 눈을 바라보며 먼 산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을.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1453년 가을이었습니다. 음력으로 10월, 한성에는 이미 서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진 고목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서 있었고 저물녘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움직였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육조거리에 있던 김종서의 집.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노장은 그 밤 자신의 집 앞에서 습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장군 김종서는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황보인을 비롯한 단종의 신하들이 하나둘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한성의 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단종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13살의 왕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수양대군은 조용히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정난이란 난을 바로잡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바로잡힌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는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단종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신하들은 사라졌고 조정은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어린 왕은 여전히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앉아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경복궁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은 밤새 소복소복 쌓여 새벽이 되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궁궐의 마당도 담장도 지붕도 모두 하얀 눈 아래 잠잠해졌습니다. 단종은 그 새벽 창문을 열고 눈 내린 마당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아무 발자국도 없는 고요한 마당을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455년 윤 6월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숙부 수양대군에게 넘겼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양위라 기록하지만 그것이 스스로의 뜻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단종은 상황이 되어 궁궐의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역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6명의 신하들이었죠. 그들은 어린 왕을 향한 충절을 가슴에 품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6신하는 혹독한 형벌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은 끝끝내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고 날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 2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목숨보다 무거운 신이었지요. 단종은 이 일로 왕족의 자리에서도 내려와 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의 유배가 결정되었습니다. 영월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한성에서 출발한 행렬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산길은 서늘했고 숲속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왕은 작은 가마 안에 앉아 흔들리는 산길을 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저 나무와 돌과 하늘뿐이었습니다. 궁궐도 없고 신하도 없고 그 어떤 화려함도 없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월로 향하는 길목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농사짓던 백성이었고 나무꾼이었고 이름 모를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종은 그 눈물들을 보았을까요? 가마 창문 너머로 길가에 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한참을 가다 보면 동강이 보였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강물은 높은 절벽 사이를 빠져나오며 유유히 흘렀습니다. 그 물소리가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낮고 깊은 울림으로 들려왔습니다. 영월이었습니다. 영월에는 청룡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나머지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단종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외딴 곳에도 사람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아낙네들이 아침마다 강가에 나와 어린 왕이 무탈한지 확인했습니다. 나루터 뱃사공은 어명도 없이 강을 건너다 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가끔씩 먹을 것을 싸들고 왔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룡포에는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어린 왕은 그 소나무 아래 자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관음송이라 부릅니다. 단종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나무, 보고 들은 나무라는 뜻이었지요. 여러분이라면 그 나무가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 왕이 소나무 아래 앉아 무언가를 쓰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강물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을까요? 혹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한성에 두고 온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이었을까요? 단종에게는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15살에 혼이 난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단종이 유배를 떠날 때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한성의 어느 작은 집에 남아 매일 동쪽을 향해 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월이 있는 방향이었지요. 그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청룡포의 여름은 짧았습니다. 강물은 높아졌다 낮아졌고 소나무 위에서는 매미가 울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 오면 강이 얼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눈이 내렸습니다. 단종은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고요하게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서두름도 없이 그저 내려앉는 눈,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이고 강물 위에 쌓이고 세상을 조용히 덮어가는 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단종의 마음도 그 눈처럼 고요했을지 모릅니다. 왕이었다가 상왕이 되었다가 서인이 된 그 모든 이름들을 내려놓고 그냥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그해 겨울 단종은 17살이었습니다. 1457년 가을이었습니다. 산속 영월에는 일찍 서리가 내렸습니다.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단종은 그해 가을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전해지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였든 간에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무 이른 작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날 밤 영월에는 달이 떠 있었을 것입니다. 가을달은 유독 크고 밝습니다. 강물 위에 달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소나무 그림자가 땅 위에 조용히 누웠을 것입니다. 단종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 달빛이었다면 그것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위로입니다. 아름다운 달빛 아래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더 이상 무겁지 않은 밤이었기를. 그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넘게 지난 뒤 조선의 왕 숙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라고, 그에게 왕의 이름과 왕의 자리를 돌려주라고.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인 어린 왕에게 200년이 지나서야 돌아온 복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요. 하지만 역사는 그 뒤늦은 회복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영월에는 지금도 장릉이 있습니다. 단종의 능이 있는 그곳에는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우거집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흰눈이 덮입니다. 500년 동안 그렇게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룡포에는 여전히 그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관음송이라 불리는 그 나무는 오늘도 강물 소리를 들으며 서 있겠지요. 아무것도 잊지 않고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으면서 단종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과 고독,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는 것들. 이름 모를 백성들의 눈물, 신하들의 충절, 왕비의 기다림, 그리고 500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 한 그루. 권력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남았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하루의 무게는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살펴봐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편안히 쉬셔도 됩니다. 영월의 동강은 오늘 밤도 흐르고 있겠지요. 달빛 아래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편안한 밤 되세요.